증시 프리즘 박찬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 오늘 코스피가 좀 처음에는 휘청이는가 싶더니 그래도 마지막에는 좀 힘을 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증시는 인플레이션 우려에 이 차익 실현 물량까지 출회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간밤 국제유가가 5% 넘게 급등해 배럴당 110달러를 돌파하면서 물가 상승 우려를 키운 것이 오늘장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에 0.2% 하락했습니다. 그래도 코스피 지수는 최근 2거래일 내리 상승하면서 기반을 다진 탓에 2720선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이었고요. 예. 반면 하락 출발했던 코스닥 지수는 장 막판에 낙폭을 줄이고 힘을 받으면서 0.13% 상승했습니다. 개인이 1,400억 원 넘게 사들이면서 오늘장 코스닥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예. 코스피가 그래도 3거래일 연속 2,700선을 지켜내는 모습입니다. 지금 뭐 유가도 그렇고 불안한 상황에서 그래도 미국 증시보다는 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두 가지 의견을 냈는데요. 첫 번째는 힘 실리는 증시 바닥론이라고 꼽아봤습니다. 예. 증시 전문가들은 이 코스피 지수가 2,600선을 단기 바닥으로 인지하고 기반을 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3월 FOMC라는 대형 이벤트가 끝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 달째 접어들면서 시장이 이에 대해 내성이 생겼다는 설명인데요. 그러면서 현재 증시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은 공급망 악화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대해 신영증권은 향후 인플레이션 우려를 해소할 두 가지 요인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2분기 안에 이 미국처럼 마스크를 벗고 경제 재개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수요가 올라오고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로 억눌러 있던 우리 증시를 끌어올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되는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향후 국내 생산을 위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는 점을 꼽았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 돌아올지 여부는 변수입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천억 그리고 2천억 원 넘게 순매도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도 코스피 지수는 2,700선에 코스닥 지수는 930선에 안착하는 등 현 위치를 사수했습니다. 현재 증시의 추가 상승이 제한적인 것은 외국인 자금 유출이 주된 원인인데요. 외국인의 자금이 돌아오면 반등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키움증권은 4월 초 FOMC 의사록 발표 이후 시장이 안도하면 외국인 자금이 다시 유입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증시가 악재에 대한 반영을 끝냈다는 점, 그리고 경제가 다시 정상화된다는 점에 무게를 두는 의견이고 그 반대되는 시각도 있나 보죠? 맞습니다. 일각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증시 바닥론에 맞서는 이 증시 관망론입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미국 국채 장단기 금리 격차가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와 2년물 국채금리 흐름을 살펴보면 점차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통상적으로 이 장단기 금리 격차가 좁아지면 경기 불황의 사전 신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크라이나 사태로 물가 상승과 함께 경기 침체가 동반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까지 나옵니다. 삼성증권은 과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 1분기 실적을 확인하려는 투자자들의 관망 심리가 클 것이라면서 상승 모멘텀은 아직 약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지금은 증시가 바닥이라고 판단하긴 이르고 조금 더 관망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투자처를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내용 박승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래의 경기 상황을 종합한 지표인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경기를 둘러싼 우려가 엄습하면서 장기 금리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이 약 3년 만에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통화정책에 민감한 단기 금리는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미 국채 10년물과 2년물 간의 금리 격차는 최근 19베이시스 포인트 0.19%포인트까지 좁혀졌습니다. 지난해 1.59%포인트까지 벌어졌던 금리 차가 1년 만에 크게 줄어든 겁니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이로 인해 물가 상승과 함께 경기 침체가 동반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시장의 경계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선 미 연준의 매파적인 스탠스에 우크라이나 사태, 여기에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장기화 등으로 이르면 2분기에 장단기 금리가 역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기물 금리 같은 경우는 이런 인상 기조를 반영하면서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면은 이제 뭐 2분기, 3분기, 게다가 상반기 같은 경우는 물가가 둔화될 거라는 기대도 많이 약해진 상황이라 가지고 단기물은 더 빨리 올라갈 흐름이 있다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 연준이 한 번에 0.5%포인트를 인상하는 이른바 빅스텝에 따른 장단기 금리 역전의 현실화로 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장단기 금리 역전 우려가 이미 시장에 반영된 만큼 오히려 정책 불확실성 해소로 이어질 것이란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익이 상향되고 수급이 개선되는 종목을 중심으로 양호한 흐름이 기대된다는 관측입니다. 물가 압력 때문에 다음 회의에서 50bp 인상 이 얘기를 한다고 해도 사실 시장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는 그거를 반영을 하고 있는 수치예요. 가장 우려했던 정책 불확실성 해소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시장 올라간다. 근데 이 안에서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익 추정치가 상향되는 거에 약간 더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 12개월 선행 주당 순이익이 상향되고 공매도 잔고 비율이 낮아져 수급 불안이 해소된 종목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는 SK하이닉스와 삼성 SDI, 포스코홀딩스, 고려아연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익이 상향되고 공매도 잔고 비율이 낮은 이들 기업 가운데 고려아연과 포스코홀딩스 등은 외국인 매수세가 몰리면서 최근 한 달간 주가가 12% 이상 상승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네, 역발상 투자에 대한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박 기자, 내일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이슈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네, 오늘도 두 가지 포인트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쏟아지는 주요 경제 지표입니다. 오늘 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제조업 서비스업 PMI가 합성 PMI가 발표됩니다. 이 지표들이 우크라이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시장 예상치를 웃돈 것으로 나타난다면 경기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쏟아지는 정상회의로 꼽았습니다. 오늘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정상회의, 그리고 나토 정상회의, 그리고 G7 정상회의가 일제히 개최됩니다. 이 세 회담에서 서방 국가들의 우크라이나 지지와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부각될 수 있다는 점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증권부 박찬희 기자였습니다. 증시 바닥론과 관망론이 혼재된 상황이다라는 소식 앞서 살펴봤는데 그럼에도 증시의 향후 방향성이 성장 쪽으로 기울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큰 이견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월가의 유명 투자 전략가 에드 야데니는 이 내년 S&P 500 지수가 5,000선까지 오를 수 있다며 특히 금융주와 에너지주를 주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뉴욕에서 신인규 특파원이 만나봤습니다. 에드 야데니 야데니 리서치 대표는 지난 중국 헝다 사태 이후 경제 영향과 시장의 행보를 정확히 짚어낸 월가의 유명 전략가입니다. 야데니 대표는 한국경제TV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은 변수로 인플레이션 압력은 기존 예상보다도 꽤 크겠지만 시장 일각의 우려와 달리 인플레이션이 의외로 기업의 수익 전망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So I did lower my expectations to 4,000 by the end of the year for the S&P 500 just this week, and that's a 16% decline from its all-time record high, which is really still more in the nature of a correction than an outright bear market. And then next year, I think things will get better, and I do look for 5,000, a record high of 5,000 in the S&P 500 in 2023. 가격 결정력을 갖춘 기업들의 제품 가격 상승이 성장 둔화를 상쇄할 것이라는 게 야데니 대표의 관측입니다. 우리나라의 서학개미들을 위한 투자 조언을 해달라는 요청에는 금융주와 에너지주에 대한 매수가 유효한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So energy is a good hedge against inflation. Financials, the banks, the investment bankers are good hedges against rising interest rates. And technology is a good way to invest in a future where labor shortages need to be offset by technological innovations that increase productivity. 서학개미들이 주로 투자해온 미국 대형 기술주들에 대한 저가 매수 전략도 일정 부분 유효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반도체와 클라우딩 컴퓨팅 분야를 제외한 대형 기술주 투자는 올해 가장 좋은 전략은 아닐 수 있다고 야데니 대표는 지적했습니다. But keep in mind that the main problem in the U.S. stock market is not economic growth. It's not even inflation. It's not earnings. The main problem is valuation. Over the past few years, the valuation multiples
that people were willing to pay for stocks simply got too high. But certainly semiconductors, cloud computing, those areas are going to continue to do very, very well. 높아지는 기준금리와 그동안 높게 책정돼 온 밸류에이션 문제가 올해 성장률을 더 흔들 수 있다는 겁니다. 뉴욕에서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